예, 지금은 치사각이죠. 영골렘은 투기장에서 제일 쓸모없는 카드 중 하나고요. 얼베자는 상급 카드죠. 적용했어요. 높은 품질을 사용하면은 제 노북이 견뎌내지를 못할 것 같기도 한데, 높은 품질로 해보고 피드백을 기다릴게요. 버퍼가 생기는지. 일단 말로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운이 좋은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물거미가 다 똑같은 확률로 야수를 주는게 아닙니다. 먼저 등급을 반드시 체크를 하고 그 뒤에 야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른이 실제로 들어올 확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습니다. 제가 수학 전공자는 아니라서 몇 프로라고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는데, 투기장 교실에 가시면은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성한 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물검이나 벌목기 같은 카드들은 먼저 어떤 카드를 줄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카드 등급을 먼저 가르고 나서, 그러니까 전설이 나오기로 정해졌으면은 25%의 확률로,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일단 말로는 뭐 언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상대 하수도 원내죠.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부대장을 내고 양조로 가져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플레이가 아니에요. 양조 하나 필드에 남는 거고, 첨보도 그냥 그대로 가져갔으니까 4뎀 넣고 다시 가져가는 차이인데 6코스트나 썼죠. 영능만 해도 2뎀인데 6코스트 4뎀이면은 지금 부대장 양조로 가져가는 건 절대로 해선 안 되는 플레이고요. 네, 이 정도 할게요. 핸드에 사냥개 조련사가 있어서 좀 야생의 버스를 아끼고도 싶지만은 어차피 요거 나가면서 플러스 2 혜택 볼 수도 있거든요. 스니드는 아주 좋은 카드입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9코스트 이후 8코스트 타이밍이라는 게 요거 하나 가지고는 도발도 없고 게임을 역전시킬 효과가 없을 수가 있어요. 가령 라그나로스였으면 더 좋았겠죠. 카드 9코스트 전설 하수가 어느정도 좋은 카드인가는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분명히 카드 2장을 충분히 하는 값을 하는 카드인데요. 공채도 괜찮고 전설을 하나 더 주니까. 문제는 상대가 어느정도 대처할 수가 있다.
안 잡아버리면 그만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먼저 필드를 선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든 투기장은 결국엔 필드로 연결이 돼요. 도적이 먼저 필드를 선점하고 있었거나 이 정도로 필드를 밀리지 않았다면은 스니드가 훨씬 다르게 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필드를 먼저 밀리면은 심지어 스니드는 도발이 없었으니까 방금 저런 결과가 나왔죠. 무쇠껍질 수호 정령을 3턴 연속으로 냈는데도 드루이드가 지는 경우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8턴, 9턴, 10턴 무쇠껍질을 냈는데 필드를 먼저 잡은 상대방이 제거하기가 쉽습니다. 그나마 그러니까 필드를 어느정도 따라갈 수 있는 고코스트 하수인데, 그러니까 라그나로스 같은 경우에는 무쇠껍질보다 좋은 점이 있는 거죠. 근데 스니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좋은 카드고, 제가 이제 오늘 낮에 최종적으로 완성한 탁베이더 리스트에 봐도 스니드는 이제 서린보다 좋은 카드라고 쓰여져 있어요. 리스트를 확인하시면은. 근데 서린과 스니드의 공통점은 카드 교환에서의 이득을 볼 수 있는 카드들이란 점과, 내가 이미 필드를 밀리면은 서린을 내든 스니드를 내든 역전이 불가능한 상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필드를 선점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리스트는 직접 만들었는데 그 예전에 트럼프라고 이제 외국에 방송하시는 분 있죠. 그분이 만든 거에 영향을 받았어요. 그분 스타일로 제가 그대로 만든 거고, 뭐 어차피 제가 리스트를 돈 받고 팔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제 사냥꾼 공략을 쓰시다가 아마도 사냥꾼 공략이 업데이트 안 된 상태에서 낙스라마스 확장이 나오면서 리스트를 새로 다 만들어야 돼서 거기서부터 멘붕으로 그분은 업데이트를 안 하신 것 같아요. 트럼프 저는 일단 투기장에서 모든 직업을 합니다. 탁베이더님 리스트요? 제 리스트요? 카페를 가입하시고요. 상단에 이제 링크되어 있는 카페를 가입하시고, 여기서 절대로 영웅으로 상대 본진 치시면 안됩니다. 카드 버리는 거예요. 가입을 하시고 그 투기장 강좌 가시면은 오늘자로 업데이트된 탁베이더 리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필드 역전이 정말로 어려운 게임이기 때문에 필드 역전을 노리기보단 필드 선점을 노려야 돼요. 일단 상단에 좀 이상한 곳에 가있죠. 흰 글씨가 문제인가? 근데 흰색이 잘 보이지 않나요? 검은색은 좀 상대 아이디도 잘 안 보이고. 절대로 영웅을 치시면 안 됩니다. 무기로 초반에 필드 싸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적 영능으로도 그냥 지금 한 대 쳤죠. 지금 제 피가 29죠 절대로 상대 영웅을 치면 안 돼요. 상대를 도와주는 플레이입니다. 나중에 영능 결국 또 껴야죠. 모타로 영능을 한 번 더 낍니까? 한 번 더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아니요, 수액은 나올 확률도 지금 확장 기준으로 더 낮아졌고, 예전에 수액이 나올 확률이 높았을 때도 지금 카드가 많아져서 수액이 나올 확률이 일단 낮아졌어요. 그걸 떠나서 초반에 필드 싸움 할 땐 수액을 맞는 한이 있어도 그거는 어차피 if고 그거는 가정이죠. 실제가 아니에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 덱에 수액이 있을지도 모르고 핸드에 있을지도 몰라요. 절대로 영웅을 치시면 안 돼요. 무기를 어차피 상대 영웅 치려고 내가 픽한 게 아닙니다.
특히 도적의 경우 영능이 무기다 보니까 저거를 헷갈리셔서 많은 분들이 도적을 어려워하는 거예요. 영능으로 도적이 초반에 상대 영웅을 절대로 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일제 사격 각도 나왔죠. 이제 다시 필드를 따라가자니 거의 킬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명칭 양꾼을 한 게 아니라 투기장에서 양꾼을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양꾼은 뭐 돌냥을 해야 된다, 비밀 양꾼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고요. 반드시 모든 직업은 필드를 중점으로 두셔야 돼요. 일단 필드를 잡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폭덫은 거의 안 짚고요. 빙덫은 폭덫보다는 약간 더 높은 확률로 짚지만은 거의 안 짚습니다. 그러니까 덫이 아주 잘 풀린 양꾼도 좋긴 한데 그게 조건부예요. 뒤에 뭐 독수리불 장군이 나올지 미치광이 과학자가 나올지 알 수가 없고 그냥 카드 항상 효율을 자체로 좋은 카드를 집으셔야 돼요. 뒤에 어떤 카드가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랭크 게임을 엉성하게 흉내내거나 어떠한 엑조디아를 노리는 거는 투기장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한, 어차피 내가 하는 게임이니까 내 맘대로 하시면 되는데 적어도 골드를 많이 벌거나 다승을 하기에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예, 저도 땡 망하면 1승 합니다. 무기 중 효율이 제일 안 좋은 거는 일반적으로는 그 성기사 1코 무기였는데 이제는 전사 엉뚱망치가 더 효율이 안 좋아요. 전사 엉뚱망치가 단순히 생각해서 그 무작위니까 별로다 하는 게 아니라 무기는 필드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집는 거예요. 직딜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직딜은 옵션이죠. 무기로 직딜은 옵션입니다. 그걸로 영웅 치기 위해서 픽하는 게 아닌데 엉뚱만치는 때때로 영웅을 치죠. 심지어 그래서 그게 다 영웅에 들어가서 8댐으로 들어갔어도 절대로 내가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우거 망치는 사실상 무기라고 보기가 힘들어요. 다른 카드로 봐야지 무기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그 역할을 유일하게 못하는 카드예요. 심지어 도적의 그 영웅 등급 뭐죠? 런치같이 생긴거 톱니 뭐죠? 톱니 아닌가? 도적의 영웅 등급 무기도 투기장 기준으로 상당히 별론데 그것도 오우거 망치보다는 좋을 때가 많아요. 기계가 좀 기계가 좀 있어야 되고 이것도 이제 자체 공채로 제가 앞섰죠. 카드 한 장 버는 거예요.
이거는 거의 게임이 끝났어요. 이건 역전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하수가 항상 있어야 돼요. 좋은 주문이 아주 많고 그렇지만은 주문은 하수인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법사가 모든 덱의 카드를 화염구로 집으면은 법사가 먼저 죽습니다. 법사가 덱 30장 화염구로 구성하면은 절대로 법사가 이길 수가 없어요. 1승 3패 하거나 0승 3패 합니다. 그 법사는. 지금 뭐가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정배로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2코에 2, 3, 3, 1을 보통 어떻게 되는지는 상대 하수인의 비율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상대 직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상대 필드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느 정도는 찍긴데 상대가 가지고 있는 주문이나 그 전용 주문이나 주문 그 하수인 전용 주문이나 전용 하수인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예, 보통은 3위를 먼저 내는 게 낫고 아닌 경우도 있고 상대 코스트도 재야 돼요. 상대가 3코스트부터는 2, 3을 공짜로 잡는 거미전차 같은 심지어 불곰도 2, 3을 잡죠. 하수들을 낼 수 있는데 상대가 지금 2코스트 타이밍인가 뭐 동전 쓰고 3코스트 쓸 수 있는가 그런 것도 보셔야 돼요. 출입 표시가 뭐죠? 이거 누구 들어왔는지 이거 알리는 거죠? 그냥 보통 켜져 있어가지고 제가 켰던 것 같은데. 제 경우 도적이나 주술사면 지금 고양이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보통 자기 직업보다는 상대 직업에 따라 달라져요. 주술사는 2도끼가 있죠. 폭풍도끼 3위 하수 먼저 냈다가 도끼로 잡을 수 있는데 2, 3하수는 잡으려면 대지무기로 1대1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술사 상대로는 보통 2, 3을 먼저 냅니다. 이거는 일단 선턴이 무조건 불리한 게임이라 말리건에서 손해를 엄청 보죠. 2코도 지금 찾아야 되거든요. 선턴 이점 한 개도 없습니다. 투기장에서 무조건 후턴이 좋아요. 후턴은 이런 경우가 잘 집힌 덱 기준으로 후턴은 패가 말리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선턴은 있어요. 예, 근데 상대 직업에 따라서는 안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은 영능으로 1점 제거 불가능한 직업이어서 저는 낸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그냥 공짜로 줘야 되니까 치사 씁니다.
아, 도적으로 9승 1패요? 도적이 진짜 좋은 직업이에요. 지금은 성견자를 먼저 냈어도 됐는데 힐을 좀 활용해보고 싶어서 야벗을 먼저 낸 거예요. 그럼 약간 손해죠 제가. 근데 이러면서 하수충원을 또 못하면은 사제는 계속 끌려다닙니다. 1대1 교환이죠. 약간 제가 손해인데 절대 손해가 사실 아니에요. 저는 이미 4대1 챙겼고 1대1로 교환됐어요. 그러니까 하수인은 계속 내야 돼요. 상대 하수를 제거를 하면서 내 하수를 필드에 충원해야지 이제 필드에서 좀 게임이 되는데, 필드 역전을 그래야지 하겠죠. 안 그러면 상대 하수만 계속 제거하게 되죠. 근데 코스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대 하수를 제거하기보다는 먼저 하수를 선점하는 걸 노리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직업이든 한 턴이라도 쉰 것 차이로 승패가 갈립니다. 투기장에서 대부분 승패가 갈리는 건 6, 7턴이 아니라요, 6, 7턴이나 혹은 그 이유가 아니라 2턴에서 4턴 사이에 승패가 갈려요.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3턴에서 4턴 사이에 승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통 3턴이나 4턴에서 나와요. 때문에 이제 그 허수아비나 거미전차, 검은무새 드워프 이런 카드들이 더 고평가를 받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에요. 고코스트 하수 중에서 고평가를 받는 카드가 거의 없죠. 이미 승패가 좌지우지 된 거예요. 도이즈마호거가 나올 때 대부분의 게임은 이미 유불리가 갈려 있습니다. 그럼 도이즈마호거 냈다고 해서 그게 역전이 잘 안 돼요. 근데 도이즈마호거 정도는 그래도 엄청 좋은 고코스트 하수고, 대부분의 이제 5코스트, 6코스트 하수들은 이미 유불리가 갈렸을 때 나오는 거고, 그때 나왔을 때 이 카드의 능력상, 이 한계상 불리한 게임을 역전으로 이끌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3코스트, 4코스트가 중요한 겁니다. 그 불기둥이어도 지금 제가 사냥꾼으로 하는 거 보면은 상대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죠. 불기둥만 의존해봤자 얼마든지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레더에서 위니가 좋은 이유 같이 들리기는 하는데요, 그게 약간 다른게 투기장은 그렇다고 해서 위니를 하기는 힘들거든요. 저거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나요? 윈이랑은 약간 다릅니다. 미드레인지 쪽에 가까워요. 저보다 훨씬 그러니까 덱을 구성하실 때 사냥꾼만이 아니라, 물론 사냥꾼이어서 지금 약간 더 가벼운 거긴 한데요, 다른 직업들도 6코스트 이후 한 장도 없어도 11승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6코스트 한 장도 없어도 11승 가요. 그 부분 아셔야 되고요. 거의 뭐 일방적이죠. 지금 힘든 게임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냥꾼 특징이기도 한데
어떤 직업이든 그냥 막 10턴까지 가고 드로우 또 하고 새로 또 카드 깔고 정신지배로 뺏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3턴과 4턴이고 불기둥 정도 타이밍에 거의 승패가 갈립니다. 어차피 그러니까 드로우 계속하고 내 카드 다 써서 이기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힘들어서 못해요. 그리고 그게 더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승률을 더 높게 찍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는 방송에서 일단 드로우 관련 설명을 거의 배제를 하죠. 그러니까 드로우 새로 계속 보고 핸드 마를 때마다 보충하고 또 페이드 충원하고 상대 하수 죽이고 그게 아니라요. 드로우 마를 때쯤 어차피 그냥 게임 끝나요. 그냥 3, 4턴 정도 그리고 5턴 이 정도까지 필드에 최대한 중점을 두고 어차피 코스트의 한계와 투기장 제한 여건 아키치마 같은거 거의 못 나오죠. 투기장 제한 여건상 일단 필드를 잡으면 필드 역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필드를 잡은 쪽의 승률이 90% 정도로 보셔야 돼요. 85%에서 9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덱은 뒤가 없네, 이 덱은 드로우가 없네, 그런 거 다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고 그냥 필드를 어떻게 하지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가만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요. 투기장과 랭크 게임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캐르는 특급인데 랭크는 왜 안 쓰이게 된 건가? 투기장이랑 랭크 게임이 다른 요소가 정말로 많습니다. 뭐 일단 기본적으로 투기장은 랜덤 덱으로 하는 거고 랭크는 커스텀 메이징 자기가 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같은 게임이긴 한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투기장에선 캐른이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투기장 매칭이 항상 같은 승수끼리 매치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최대한 비슷한 거를 동시에 돌릴 사람들 서치를 해주는 거예요. 승수가 한 2승 정도 차이 나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패도 1패 정도 차이 날 때 걸리는 경우 있고요. 치사 들고 간 이유는 얘 이교도를 내가 잡을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들고 간 거예요. 이번 판은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스윙이나 이세라 같은 카드들이 물론 이세라는 좋은 카드지만은 게임의 승패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축소술사 같은 카드들이 게임의 승패를 미치는게 투기장이에요. 축소술사는 서린보다 약간 안좋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먼저 필드를 잡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8승 했나요? 할 동안 대부분 결국 먼저 필드를 잡았기 때문에 이겼던 거고 지금도 먼저 필드 내주니까 코스트의 한계상 정리가 안되죠. 상대가 카드도 훨씬 아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드로우로 카드를 아끼는 게 아니라 카드 교환을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카드를 아끼는 거예요.